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변수라면 변수가 보수 야권 통합인데 네. 자, 큰 틀에서 한번 일단 봅시다. 황교안은 황교안 마음대로 이현주를 제외하고 더 통합시킬 수 있을까요? 통합 안 된다니까요. 어, 제가 이미 예언을 어, 했듯이. 어. 예. 그 황교안은 지금 탄핵의 강을 건널 생각이 없어요. 그랬다간 자기를 데리고 온 친박들이 뒤에서 칼을 꽂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산무사하게 6원칙이라고 하는 걸 제시하면서 유승민의 3원칙을 이렇게 슬그머니 대체하는 그런 모습을 봤지만 거기 안에 핵심이 놓여 있는 게 반문연대거든요. 반문연대면 문제만 반대한다면 악마라도 손잡겠다는 거잖아요. 누가 그걸 받아줍니까? 그러니까 그 당장 지금 지상욱 대변인 뭐 또 유승민 대표 반발하고 나서고 있잖아요. 지금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정확하게 3원칙을 받아들였다는 것이냐? 뭐냐? 그 지금 현재 공천심사위원회 결정을 했는데 김영호 씨가 전 앉았잖아요. 국회의장. 네. 참 진짜 하여튼 어쩜 이렇게 그냥 그야말로 그냥 썩는 내가 나 계속. 저 개인적으로는 김형호를 영입한 게 아주 완전히 큰 패착이라고 봅니다. 패착 중에 패착이죠.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요. 이게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황교안을 중심으로 남아있는 자유한국당은 친박과 비박이긴 하지만 보수라는 세력들이 서로 맞서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박을 내세워서 있었던 그 바른미래당의 유승민계가 새로운 보수당으로 들어오게 됐죠. 네. 그렇게 해서 그까지는 괜찮았는데 엉뚱하게 여기서 통합을 자처하건 한 게 친이계입니다. 예. 그러면서 친이계에서 얽히면서 바깥에 홍준표 같은 이들이나 이런 애들은 큰 텐트를 만들겠다 하면서 노장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 가운데 이 통합의 중심으로 진짜 오래됐고 낡았고 아무것도 한 건 없는데 보수로서 기득권을 누렸던 그 시절에 김영호 국회의장이 다시 들어오게 되면 노인네들이 다 나서서 황교안한테 잔소리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간첩 만들던 공안검사 출신 아니에요? 김영호.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망치기 딱 좋은 조합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황교안을 응원하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통합하겠다면서 벌써 뭐 공관위 만들고 그러니까 변죽만 올리다가 우리 통합하려고 노력했는데 쟤들이 결국 안 들어온다니까 한 드론만 받아들이고 말자 이렇게 아마 털 가능성이 높아요. 이현준 요번에 줄 잘 섰어요. 빨리. 근데 이현주는 내가 봤을 때 아주 인고의 시간이었던 것 같은 게 야 혼자 들어오면 이상하지 않냐 그러니까 밖에서 일단 뭐 전진 4.0인지 5.0인지 하나 만들어서 기다리고 있으면 보수 통합할 때 살짝 끼워 넣어줄게 이런 느낌이 좀 들죠. 예초에 네. 약속이 돼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약속이 안 돼 있으면 자기 돈 들여갖고 그거 하겠어요? 정당 하나 만드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최소한 로고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깃발 휘날리는 쇼까지 하고도 참여를 했는데 지금 합쳐지지 못할 세력들 문재인에 반대한다고 하지만 그들만큼 이익권에 발견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좀 순진한 사람들은 적당히 일단 합치고 그 다음에 나 공천권 줄 거야 안 줄 거야 그제 가서 계산하려 하지만 이들은 다릅니다. 그래서 친박계들이 누리고 있는 곳에 우리 애들 꽂아줘라는 게 유승민의 얘기죠. 결국은. 그렇죠. 핵심. 그러니까 TK 지역 같은데 우리 좀 주고 난 몇 석이나 나눠주나 이런 거 보고 험지는 당신은 나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통합될 리가 없는 겁니다. 자 보수 통합 됐습니다. 황교안과 이현주에 합해놓고 이현주만 공천 바탕한 대하나 해주면 끝. 아이고 정말 즐거워요. 이현주한테도 그렇게 좋은 곳 안 줄걸요? 아니야. 그래도 이번엔 좀 괜찮아. 장제원 지역구 이런 데 주면 돼.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지금 그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냈었던 거에 대해서 약식 기소하겠다 했었던 걸 재판부가 전부 다 야 정식 재판에 했기 때문에 이 10명은 날아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민주당 1명은 무죄로 나올 거라고 보면 되는 쪽이기 때문에 10석이 빈다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이 숫자는 지금 그 새로운 보수당의 8명과 10명 말고 이현주 하나하고 또 몇 명 집어넣다 보면 최소한 날아간 지역구에서는 거긴 벌써 사람들이 다 찼어요. 날아갈 거 알고. 아니 근데 그 10석 말고도 재판에 들어가는 사람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30명 정도는 확실하게 정리가 된다고 거의 보면 그 30석만큼을 민주당에 가져와야 되는 그런 게임이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오늘 그 여러 가지 형태로 저는 유죄가 날 거라 믿었던 김성태 의원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 무죄가 됐죠. 났거든요. 그게 딸 부정 취업한 건 맞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석채는 1년을 구형을 받았어요. 2년. 예. 그런데
어떤 식이 됐건 지금 얘기가 나온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성태는 대가성이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고. 직을 유지한다 이렇게 나가니까 사법부 판단을 봤을 때 목이 안 아니, 날아갈 수도 있다는 이 거죠. 부분 그러니까 음. 부정 채용과 관련돼서는 둘 다 무죄예요. 그러니까 구형이 4년 2년으로 구형이 됐는데 둘 다 무죄가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력서 갖다 준 건 맞는데 부정 청탁이 아니었고요. 아니었고 그냥 갖다 준 거다. 아니 그런 식으로 지금 저 일부 언론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정확한 그러니까. 그 판결문의 네. 그 워딩은 뭐냐면 이건 명백하게 특혜를 준 게 맞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핵심적인 증인이라고 하는 인간이 KT 홈 사장. 그 서 사장 그 네. 사람이 의결. 자기 진술의 신빙성이 훼손됐다. 맞아요. 그래서 증언이 사실상 모든 증언을 다 믿을 수가 없게 돼버렸다. 예. 일식집에 그래서 가서 이 밥 먹은 증언을 증언. 예. 빼고 나니까 결과적으로 검찰이 내놓은 증거가 대가성을 입증하는데 부족하다. 그래서 혐의는 있고 의혹은 있으되 대가성 입증. 그러니까 범죄의 왜 이렇게 그- 검찰이 느슨하게 일한 것 같은 느낌이 당연하죠. 들까요? 왜 이렇게 검찰을 그럴까요?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성수가 얘기했어요. 저는 그냥 의심만 했을 뿐이고요. 성수는 당연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지금 오늘 이야기 핵심은 아니니까. 네. 어쨌건 뭐 내가 봤을 때는요. 김성태는 2심 가면은 정반대로 결과 나올 성수 가능성이 형이죠. 높아요. 김성태. 김성수의 형 김성태. 형 좀 잘 모셔. 저는 형이 없습니다. 김성태는 큰 상어고요. 김성수는 아기 상어고요. 그리고 참고로 저희 집은 숫자 돌림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동수는 저희 형이 될 수 있지만 성태는 형이 될 수 없습니다. 제 동생 이름이 지수, 은수, 광수예요. 야 지수 예쁘다 이름. 예. 여동생이세요? 세상 남동생, 새쌍동생. 뭐 남자 이름을 지수라고 짓냐? 네. 일단 알겠고. 자, 그러니까 지금 보수통합 이야기는 너무 많이 했는데 우리 객관적으로 보면 뻔히 수가 보여서 그 이야기는 약간 좀 킵해두고요. 예. 오늘 이야기 이상 그만해. 예.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변수도 아닌데 변수라고 볼 만한 게 딱 굳이 꼽자면 지금 보수통합 하나가 있고 호남권 중심으로 한 안철수가 이제 19일 일요일 날 귀국을 하는 거고. 걔는 왜 일요일마다 그렇게 설치나 몰라요. 기자들도 그러니까 모시고. 일단 들어봐. 근데 안철수가 들어와서 나머지 지리밀레라는 호남권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모아서 창당을 할 것이냐, 독자적인 길을 갈 것이냐, 요 문제가 있는데 이게 들어와도 복잡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변수라고 보긴 좀 어렵긴 한데 굳이 변수가 된다면 이게 민주당의 변수가 되는 게 아니라 자유한국당 쪽에 크게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실제로 그 김근식이라고 민주당 측에서도 계속 공천을 갖다가 경남대 받으려고 교수로 했던 했던 사람 극동문제연구소 극동문제. 예. 그분이 지금 협통추에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인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 바른미래당에는 자기 수하의 그 의원들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혁통추 쪽에는 또 김근식을 밀어넣어서 양쪽에다 줄을 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민주당하고는 고리 자체가 없으니까. 근데 대한신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등등을 이젠 당권파라고 안 해도 되겠구나. 그냥 바른미래당이라고 해도 되겠다. 네. 그 등등을 묶는 소통합이나 혹은 혁통추랑 함께 돼가지고 뭔가 보수통합이라고 하는 거기에 줄다리기를 하다가 다 깨먹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일단 본인이 와가지고 일성이 뭐였냐면 나는 평생 운명이 바이러스를 잡는 운명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네가 바이러스인지 한번 생각해봐라. 가는 곳마다 다 그냥 진짜. 시스템이 정지하고 깨지고 있다. 제일 처음에 안철수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연구소라고 이름을 지어왔길래 그때 그 회사 만들 때 바이러스 빼고 백신 빼고 안철수 연구소 갑시다 했더니 안철수 컴퓨터 백신 연구소라고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이름 짓는 것도 하나 못하던 분이었는데 그 양반이 이제는 민중의 희망이 돼서 혜성같이 새 정치를 하겠다가 물 다 빠졌는데 혼합이 흔들릴 일은 없습니다. 문제는 이 양반이 독자 창당을 하느냐의 문제인데 정치 노름을 좀 크게 해보려면 자산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창당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만들어서 이현주 모양 뭔가 좀 흩들고 난 다음엔 어디로든 들어가다 할 텐데 받아줄 때가 자한당밖에 없으니까 그쪽에 변수가 될 것이고 예. 당대당으로 보수를 떼고 중도로 가자 이렇게 해서 우리 쪽을 극좌로 만들고 자기네들 중도로 하려고 하는 게 안철수의 꿈이겠지만 안 될 예. 겁니다. 안철수가 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 민주당한테는 득이 될 수가 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문재인만 깔 게 아니거든요. 이분이 또 그 열심히 정치권에서 내내 다져놓은 게 새 정치는 아니고 입담
그 독설만 좀 다져놓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독설로 사방에다 독을 풀게 될 때, 그럴 때 그 상처가 황교안 대표나 뭐 유승민 대표한테도 만만치 않게 갈 네. 것이다. 일단 그 성수형 말이 맞는 게 늘 얘기했던 게 제3지대, 제3당 얘기하면서 거대 양당의 정치 속에 피해를 입어왔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거대 양당의 다른 한 축인 자한당 같은 경우 분명히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놓고 러브콜을 너무 심하게 보내고 있죠. 박형준 위원장 같은 경우 어떻게든 받아들일 것이다 얘기하고 있는데 안철수는 박형준이 설득해서 넘어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MB가 직접 설득한다면 모르겠죠. 근데 아까 그런 여론조사 있잖아요. 보수를 찍을 사람들은 투표를 포기하지 말라. 새로운 보수당하고 자유한국당이 합치면 민주당이 이긴다. 이런 이야기예요. 예. 근데 실제로는요. 지금 이제 제가 목표로 하고 있는 건 앞으로 90일 동안 투표율 70%.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보수가 지들끼리 합쳐가지고 민주당 이긴다더라. 잘못하면 확 뒤집힐 수도 있다더라. 요게 되면 투표장에 안 나올 분들이 나오죠. 또 나와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새로운 보수당이 자승자박이야. 새로운 보수당이 나온다고 한들 사실은 박근혜 탄핵 이전에 새누리당 그냥 도로 새누리당인 거잖아요. 그렇죠. 지들끼리 찢어졌다가 다시 합치는 그런 상황이거든. 근데 이정현도 무대 받았는데 다시 대표하라 그러면 되겠네. 새누리당 그러니까 마지막 이정현 대표니까. 대표는 있다가 이정현 대표는 있다가 예. 우리 저기 5시 방송에 나오십니다. 오. 진짜? 아니 닮은 사람 있어요. 아, 우리 박건식님이라고. 그분. 근데 뭐 그런 상황으로 돼서 그래서 시대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치 지형이 바뀌었어. 사람들 심리가 바뀌었어. 그러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박근혜 탄핵 이후에 다시 보수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10%좀 존재한다고 그러더라고. 예, 맞아요. 이런 지형에서 그 사람들은 절대 새로운 보수당이 아니라 누구랑 합쳐도 찍을 수 없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여론조사 등을 통해 가지고 선동질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이번 총선에서 정말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보는 게 정말 4분 5일 되는 야당을 목도하게 되실 거예요. 그 와중에 세칭 말하는 진보들이 얼마나 많은 그 포션을 가져갈 것인가. 근데 진보들이 저는 굉장히 많은 포션들을 좀 찾아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진보들이 뭉쳐서 진보 연대를 꾸리면 제1당 야당이 되는 그런 모습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진모 전 지방대 교수라든가 그다음에 김모 전 참여연대 뭐 리얼.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입을 막으셔야 돼. 그분들의 그 말도 안 되는 그 선동질을 보면서 염증을 느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양심적으로 일평생 진보를 갖다 지지해 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한심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입을 막아야 되는데 열심히 또 분탕질을 치려고 하는 언론들은 그분들에게 면을 자꾸 주잖아요. 요즘 그렇죠. 조중동이 키워주고 있죠. 두 분을 계속하는 거 보다 보면 어떻게든 뭔가 삐쳐서 찌질하게 돌아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못 가는 사람들이 더 많고 국가와 발전을 위해서 자신의 자. 일을 도전하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진과 김과 그 두 양반들은 그냥 외면하지 마시고 보이는 대로 콕콕 두더지 때리듯이 쥐어박아 주시면 그러면은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제목이요. 총선 스타트 압승이거든요. 네, 좋아요. 근데 압승이면은 어느 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180석이죠. 184. 네. 정세요. 그게 합해서 180석이 돼도 압승이라고 봅니다. 저는 170석만 돼도 지금 구조로서는 압승이라고 보이는데요. 일단 단독으로는 단독으로는 저는 과반이고요. 실제로 150밖에 안 될 거예요. 많이 해봤죠. 이해찬 대표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제 뭐라 그랬냐면은 비례대표에서는 많이 양보를 했는데 실제로 지역구에서 많은 분들이 지지를 해주실 거다.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 122석이 사실상 과반 정도 되는 반 정도 되는 거잖아요. 예. 거기다가 지금 충청, 호남 또 경상도에서 약진 물론 항상 방송하면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만하면 안 된다. 자만 안 해. 두 가지 트랙으로 가는 거예요. 선거는 기세를 한껏 올리고 가는 측면이 그럼요. 있고 예. 한쪽에서는 그러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무슨 헛발질이나 말실수나 이런 거 안 하면서 차분차분 다지고 가는 선거의 방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이 보수 통합하면은 민주당 이긴다고 여론 조작질을 하겠습니까? 투표장에 안 나올 사람들을 니들만 나오면
우리가 이긴다고 선동질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조심조심 하는 건 좋은데 사기를 떨어뜨리고 가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기를 떨어뜨리고 가는 방식이 아니라 사기를 한껏 올려준 상태에서 차분차분 하나하나씩 다져가야 되는 측면. 그리고 앞으로 이제 공천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지금 우리들한테 총선 일정표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네. 뭐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보내드릴 수도 있는데 요 일정표를 이렇게 쭉 보면은 굉장히 많은 어떤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하루하루가 총선이랑 연관되어 있는 일정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민주당에서는 저는 공천이라고 봅니다. 음. 이 공천이 또 근데 문제가 잡음이 없어요. 그 전략 공천이 한 13군데 정도가 현재 지금 차출돼서 장관하고 있거나 이런 분들 자리를 제외하고 나면 대부분 다 시스템으로 공천을 할 거란 그렇죠. 말이죠. 근데 시스템 공천이 실제로 붐업이 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자유한국당은 그걸 못해요 지금 이 못하고 상황에서. 이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선거 전에 제대로 돌입하면은 민주당이 훨씬 더 지지율 올리는 데는 더 잘할 거다 이렇게 봐요. 맞습니다. 후보가 좀 많고 혼탁해 보일 수 있는 게 특히 자한당 쪽에서 룰이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이놈 저놈 다 나온다 설칠 겁니다. 우리 쪽에서도 혹시 우리 쪽에 민주 진영에 있다 하더라도 탐욕이 갖고 있거나 국회의원 자리에 연연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혼탁함이 루머를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민주당이 일찌감치 시스템을 정했고 그 시스템에 따라 움직일 겁니다. 잡음이 나오더라도 그건 파열음이 아니라 조절하는 과정에서 나는 조율음 정도로 생각하시면 근데 좋겠어요. 이럴 때 있잖아요. 정말 자신이 갖고 있는 스피커를 가지고 그 스피커로 누군가를 공격함으로써 자기가 지분을 얻으려고 하는 작자들이 있을 거예요. 이 작자들이 지금 그나마 민주당을 사랑하는데 헛발질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용서가 되지만 근데 누군가한테 사주를 받아서 그 맘먹고 작당질을 한다 그러면 용서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는. 근데 그러니까. 그런 조짐들이 보이니까 예, 그런 작자들이 지금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한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그건 이해찬 대표를 공격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해찬 대표를 공격하는 민주당원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냥 자유한국당 당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김성수 평론가를 공격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김성수 평론가가 그렇게 열심히 키워놨던 녹색당을 예. 진가가 나 다음에 녹색당 찍을래 그러고 있어. 쳐버리겠어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어떡하니? 너 더 열심히 해야 돼. 녹색당 뭐 좀 키우려면. 일단 하승수 대표랑 한번 방송을 할까 좀 생각을 해요. 해야 되고 녹색당 입장에서 진중권 받을 생각 없다 하기도 애매하잖아 거기는 또. 받지 말아야지. 아니 받는 건 아니고 찍겠다는 거니까. 아니 그래도 찍겠다고 하는데 거기서 아, 그 반말하면 또 표는 미친 아- 듯이 깔 테고. 표는 나한테 주지 말라 그래 차라리. 하여간 성수형의 활약을 이번 선거에 맞춰서 보시는 재미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수세적인 분들은 그런 거예요. 이해찬 대표 무슨 뭐 말 논란, 이런 논란들은 언론들이 일부러 만드는 것이죠. 그럼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해찬 대표가 무슨 악의성을 갖고 한 말도 아니고 전체 맥락을 툭 자르고 저게 무슨 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에 넘어가지 아니 마시고요. 그러니까 말 자체가 적절하지 못했다는 건 다 사과했잖아요. 음. 사과를 할 때마다 했어요. 심지어는 어제 같은 경우는 기자들 앞에서 3번이나 사과를 했어. 그러니까 나쁜 의도도 없었고요. 또 남의 말을 어떤 그 전달하는 과정에 속해 있는 부분들이라서 그게 그렇게 논란이 돼야 될 얘기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민주당에게 뭔가 좀 그러면서 또 여론조사 지지율이 좀 떨어지니까 이해찬 대표의 무슨 말 또 무슨 뭐 예전부터 그랬다. 뭐 그랬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공격하는 것 자체는 언론들 스스로가 지금 자신들의 본심을 숨기고 있는 거라고 보는데 막말로는 한다면 황교안만큼 막말 많이 한 사람 있습니까? 이번 선거에서 드러나진 않겠지만 진중권이 흑화되면서 흑색당이 되지 않게 녹색당은 성수형이 지켜주시고 매번 뭐 조금씩 알려주세요. 흑서도 쓰신다 그러고 요즘에.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살려주시면서 민주당의 그 이해찬 대표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는 거. 제가 지금 공개하려고 하는데 저희 유튜버들 하시는 분들 쓰실 수 있게 이해찬 대표께서 말씀하셨던 영상이 있어요. 우리 그때 같이 찍었던 네. 거. 진보 유튜버 지지해주세요. 뭐 투표 많이 해주세요 했었던 거. 그것들 올려놓을 테니까 영상으로들 활용해서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을 논란을 만들면 거기에 반응하는 게 소위 말하면 정치색 없는 중도. 사실 그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도라는 분들이 저 이해찬 대표 말하는 과정을 그대로 봤다면 저게 말실수일까 생각지도 안 했던 사람들이 언론이 논란을 만들면서 그게 말실수처럼 보이면서 맞아요. 네. 지지율 빠지는 이런 과정이 분명히 있기는 해요. 근데 그걸 조심하라는 이야기이긴 한데 어찌됐건 지금 민주당이 잘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당대표의 입을 묶어버리려고 하는 어떤 수작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거기에는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요. 지금 속보 하나 떴는데 네. 갤럽에서 이번 조사 발표하면서 그 차기 지도자 선호도 조사 결과를 냈는데 거기에
윤석열이 들어가 있네요. 헐. 그래서 7위였어요. 7위. 이야, 브라보. 알겠습니다. 꾸준하다. 예. 아유, 윤석열 씨 축하드립니다. 이게 이제 보수 쪽 후보냐 진보 쪽 후보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보수 쪽 후보겠네 뭐. 보수 쪽이겠지. 7위 네. 더 올려드릴까요? 더 올려드렸으면 좋겠네요. 우리가 윤석열을 한 5분 만에 치면 5위까지 올라가겠네. 꾸준하게 할 수도 있는데 대단하네 진짜. 하지 말아요. 아니 그걸 여론조사 하는 놈들이 더 나쁜 놈들 아니야? 갤럽.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이간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니 윤석열 근데 이거는 어. 솔직히 자유한국당하고도 이간질이기 때문에 음. 나쁘지 않아요. 아마 갤럽 쪽에서는 그쪽에 대한 어떤 이간질의 가능성이 더 커. 갤럽이 사실 보수적인 곳이니까. 아 황교안 응. 황교안의 이상을 포스트 떨어뜨린다고. 황교안. 응. 근데 지금까지는요 윤석열이 우리 문재인 정부 일원이기 때문에 이걸 막 내치기보다는 지금은 지가 안 나간다 그러면 이용해 먹는 것도 당연하죠. 방법 중에 하나다. 이러다가 음. 이제 나간다. 음. 문재인을 공격하기 위해서 차기 출마하겠다. 뭐 이러면서 나간다.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푸셔도 돼요. 알겠습니다. 그때 가서 안철수랑 싸우면 볼만하겠다. 예. 멋지겠지. 자 지금 이제 총선이 90일이 안 남았다는 어떤 그 기억들을 하시고요. 다른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막 자잘자잘하게 평론들 하고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건 저는 크게 보면 투표율 올리는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투표율이 올라갈수록 우리한테 분명 유리할 가능성이 그렇습니다. 높고. 자, 여러분들 주위에 투표 안 할 사람들 지금부터 구워 삶아 넣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동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